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건강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모든 것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의 눈에 양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황제내경에서 기백대사는 황제에게 사람의 정상적인 수명은 120세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120세를 천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천명은 두 갑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갑자는 60년입니다. 옛사람들은 60세까지 살지 못하면 모두 요절, 즉 명이 짧아 일찍 죽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넘어야 비로소 환갑잔치를 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0세까지 사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에 대해 황제도 기백 선생에게 물었고, 기백은 옛사람들이 100세 이상, 심지어 천명인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도, 즉 음양의 균형을 이해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양생의 총체적인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에 규칙이 있으며 정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신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양생에 관해 옛사람들은 민간에 전해지는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깊이 있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신식장화, 오설잔정, 명단양소에는 모든 사람에게 양생을 중시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이 세 구절에는 매우 심오한 양생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분명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먼저 신식장화입니다. 신은 아침을 의미하고 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분노로 인한 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 생기는 위장의 화기입니다. 이 구절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몸의 양기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다투면 화기가 치솟아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른 아침에는 너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위가 완전히 열리지 않아 미세한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너무 보양식을 먹으면 화가 생기고 답답하며 얼굴에 기름이 끼기 쉽습니다. 다음은 오설잔정입니다. 오는 고요에서 정오를 의미합니다. 잔정은 양기, 경락의 기 또는 정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항상 사람과 자연의 상응을 강조합니다. 정오는 자연의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이자 인체의 양기가 표면에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내부 장기들은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쉬지 않고 격렬한 운동이나 부부 생활과 같이 정기를 소모하는 일을 하면 체내의 정기가 심각하게 소모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양생법은 점심에 잠시 낮잠을 자서 장기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단양소에입니다. 이는 양기를 과도하게 소모하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양기는 몸의 생명력이자 에너지원으로 외부의 사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기가 쇠약해지면 건강은 필연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상을 발견하면 제때에 조절해야 합니다. 병이 깊어져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명나라의 명예 장경학은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보물은 붉은 태양이고 사람의 가장 큰 보물은 한숨의 진원한 기운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 만물의 근원은 모두 태양에서 나옵니다. 인체의 기혈 운행 또한 자연과 통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의 양기입니다. 이 양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황제내경에 음은 형체를 이루고 양은 기로 변한다. 양이 부족하면 온갖 병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음은 몸을 형성하고 양은 기를 생성합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온갖 병이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은 양기를 너무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양기가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젊은이나 중년들이 겪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 역시 대부분 양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의 양기는 아직 충분한가요? 다음 증상들과 비교하여 당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굴이 항상 유전처럼 번들거린다.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다. 비위가 차다. 아랫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물을 많이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 게다가 화장실도 자주 간다. 잠들기 어렵다. 잠이 들어도 깊게 자지 못하고 밤중에 쉽게 깬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재채기를 하고 조금만 바람을 쐬어도 감기에 걸린다. 몸에 열이 매우 쉽게 오른다. 조금만 방심하면 뾰루지가 난다. 매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목이 따갑다. 양기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골칫거리들이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복통, 설사,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다. 알레르기성 비염.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몸의 양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정신력도 점점 쇠퇴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진찰할 때 가장 먼저 정신 상태를 봅니다. 만약 환자가 이미 정신을 잃었다면 병세가 매우 치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양기가 모두 소모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옛말에 순양은 신선이요 순음은 귀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은 기로 변하고 음은 형체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양은 생명의 동력이고 에너지이며 음은 물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단지 육체만 남게 됩니다. 즉, 음만 남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보면 차갑고 더 이상 온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기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양수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종종 양기는 최고의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기는 백맥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기가 있는 곳에는 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양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습니다. 안타깝게도 양기를 손상시키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몸에 온갖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무심코 자신의 양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양기를 가장 많이 손상시킬까요? 예를 들어 발목을 드러내고 배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허리가 낮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목을 드러내고 허리가 낮은 바지를 입어 배꼽을 드러내는 이 유행을 좇는 젊은이들은 한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패션, 섹시함,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대가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위 기능 저하, 간 울체, 부인과 질환, 사지관절 통증, 경추 질환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인체의 상반신은 양에 속하고 하반신은 음에 속합니다. 양생은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어야 하므로 보통 사람은 머리는 약간 시원하고 손발은 따뜻해야 합니다. 발목을 드러내어 다리가 차가워지는 것은 원래 음에 속하는 부분에 음을 더하는 것이 되어 저름을 형성합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양생에서의 부정행위입니다. 발목에는 삼음교라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삼음, 즉 간, 비, 신세 음경이 만나는 혈자리로 간은 혈을 저장하고 비는 혈을 운화하며 신은 정을 주관합니다. 이 세 음경락이 모두 이곳에서 만남으로 삼음교라고 불립니다. 만약 이 혈자리에 차가운 사기가 침입하면 간, 비, 신 세 경락 모두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꼭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다면 최소한 삼음교 혈자리는 가려야 합니다. 허리를 드러내고 배꼽을 드러내면 명문의 진화가 소멸됩니다.
발목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요즘 옷은 점점 더 낮아져 허리와 배꼽을 드러내어 섹시함과 개인적인 매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허리 부분에는 명문이라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신장은 사람의 선천적인 뿔입니다. 명문에는 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기는 전신의 양기를 따뜻하게 하고 분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몸에 양기가 충만하면 온갖 병이 멀어집니다. 또한 배꼽도 신골이라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신은 존귀함을, 궐은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선천적인 흔적입니다. 신골혈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배꼽과 아랫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꼽을 자주 드러내면 한기가 자궁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자궁이 차가워지면 궁한 현상이 발생하여 생리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여성들은 종종 배를 가리는 속옷인 두두를 입었습니다. 이는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부와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양기가 꺼집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로 마치 라이터에서 나온 작은 불꽃처럼 매우 약합니다. 머리는 전신의 양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 아침에 머리를 감고 급하게 출근하느라 제대로 말리지 않고 대충 닦기만 한다면 한기와 습기가 머리에 모여 경락을 맞기 쉽습니다. 비록 고대 한의서에 아침에 목욕이나 머리 감기를 금지한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옛날부터 의학의 대가들은 우리에게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내경에는 하루 중 밖을 주관하는 것은 해가 뜰 때이며 사람이 활동을 시작한다. 정회는 양을 기르고 해가 질 때면 양기가 이미 쇠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소위 평단이란 해가 지평선에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체에 양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며 바로 이때 올바르게 이끌고 발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는 족양명위경이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이 중요한 경락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목욕이나 머리를 감으면 피부의 모든 모공이 열리고 게다가 전신의 기혈 대부분이 족양명위경으로 쏠려 아침 식사를 소화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몸은 외부로부터 한기가 침입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게다가 머리는 인체 양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때 목욕이나 머리를 감는 것은 마치 양기의 싹을 쏟아내서부터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부부 생활을 절제하지 않으면 양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방사는 양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요인입니다.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정은 기로 변하며 만병이 낫지 않는 것은 모두 신장 손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종하지 않는 것은 한의학 양생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방사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며 주로 세 가지 사상으로 나뉩니다. 방종, 금욕, 그리고 절제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모두 극단적이고 해롭습니다. 오직 절제만이 변증법적인 견해로 성생활은 적절하고 정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양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방중술에 능한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물과 불처럼 잘 쓰는 사람은 양생하고 못 쓰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 말들은 후세의 방사를 절제해야 함을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한의학은 예로부터 방사에 대한 방종과 과로로 인한 내상이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상한론에 기록된 25개의 병례 중 8개의 경우가 과도한 방사로 인한 내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생활이나 방법을 모르고 금기를 어기면 기혈이 손상되기 쉽고 정기가 쇠약해져 온갖 병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삼원엄수참전서에는 욕망을 방종하면 정기를 손상시킨다. 아까운 사람은 몸을 잃고 소중한 사람은 정기를 손상시킨다. 강영이 손상되면 눈이 침침하고 밝지 않으며 폐경이 허하면 몸이 야위고 신경이 굳건하지 않으면 원기가 감소하며 비경이 강하지 않으면 혈맥에 관한 병리가 생기기 쉽다.
만약 발산을 좋아하고 진정한 정기를 지키지 않으면 병이 따라서 생기고 사신도 따라서 온다. 만약 사람이 욕망을 방종하여 양이 쇠하고 음이 성하며 음양이 어지러워지고 생활이 부절제하며 몸을 아끼지 않으면 병이 무리 둑을 무너뜨리듯 찾아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넷째, 일과 휴식이 불규칙하면 양기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인체의 양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양기, 즉 원양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양기입니다. 선천적인 양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마치 몸 안의 초기 불꽃과 같습니다. 후천적인 양기는 음식과 생활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양기로 전환된 것입니다. 선천적인 양기와 후천적인 양기 사이의 양생 관계는 바로 수면입니다. 한의학 교리에서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해시, 자시, 축시, 세경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6시간에 해당하며 1년 중 겨울과 같습니다. 겨울은 저장을 주관하며 생명에 대한 저장은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추, 양생회에는 한밤중은 양기가 대회하는 시간이다. 만백성이 모두 잠자리에 든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바로 이때가 인체의 기혈이 교차하는 시간이며 만백성이 모두 쉬어야 할 때이고 자연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천도에 순응하여 살았고 천지의 법칙을 준수하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기를 가득 채우며 정을 충분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종종 밤을 새우고 생활 시간이 양기의 승강 법칙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늦게 자는 것에 익숙해져 때로는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심지어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도 과도한 욕망의 생활을 하여 진정한 원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자시는 바로 음양이 교차하는 때이며 음과 양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이때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신장에 숨겨진 양기, 즉 감중양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장기적으로 감중양이 쇠약해지면 온갖 병이 생겨납니다. 밤을 새우고 제 시간에 쉬지 않으면 양기가 근원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양기의 운행 법칙이 어지러워져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기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 매우 힘들게 일하지만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릴 때까지 운동하려고 시간을 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한의학의 좌우유주에 따르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심포경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주변의 기혈을 조절하여 몸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 아침에 목욕이나 머리를 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양기가 막 생겨났을 때는 그것에 순응하여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양기가 쇠하고 음기가 성한 때입니다. 만약 격렬하게 운동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운행을 깨뜨려 음양을 어지럽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섯째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과 얼음물을 선호합니다. 옛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아무리 더워도 차가운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허하면 찬 것을 피하고 실하면 뜨거운 것을 피하라 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사람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됩니다. 만약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위를 손상시키기 쉽고 한습이 내부에 쌓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 문제들이 쉽게 발작합니다. 현재 서양 영양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차가운 과일을 즐겨 먹습니다. 게다가 냉장고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고 특히 시원한 음료가 더욱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비위의 양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여름에는 양기가 밖으로 발산되어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이때는 담백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만약 생으로 차가운 음식을 먹어 더위를 식히려 한다면 이는 허하면 찬 것을 피한다는 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양을 손상시켜 운화 기능이 저하되고 복통, 설사, 피로, 체중 감소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단 음식도 담을 생성하기 쉽습니다. 몸이 운화하지 못하면 체액이 정체되고 혈액이 허손되며 음혈이 감소하여 양기의 운행을 방해하고 양허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양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사람의 정신이 흥분되지만 동시에 양기를 더 빨리 소모하여 양기 허손 상태를 초래합니다. 여섯째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찬 성질 때문에 피부와 비장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개념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생을 위해 과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많은 뉴스 보도에서 우리는 병 때문에 단식을 선택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일 주스만 마시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세끼 식사를 완전히 과일로 대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 주스를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내경에 따르면 오곡은 몸을 기르는 기본입니다. 과일은 주식이 아니라 보충물로 분류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소는 주로 오곡과 주요 식사에서 나옵니다. 과일은 서늘하거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상 식사에서 부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많이 먹거나 심지어 과일을 주식으로 대체하면 비위의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특히 피부와 운화, 생기, 생혈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차가워지고 약해지며 기가 허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곱째, 몸이 약하고 차가워서 생기는 독풍과 여름도 내경에서 언급됩니다. 만약 몸이 약하다면 바람을 맞으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을 피하듯 바람을 피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이 독풍 예방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온갖 병의 원인이자 6가지 사기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몸의 표면에 침입하면 표허를 유발하여 다른 사기들이 쉽게 틈을 타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중 항이는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종류입니다. 하는 수에 속하여 불을 끌 수 있고 양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양기는 바로 인간 생명의 근본입니다. 장준경은 상한론을 써서 한사의 해로움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풍한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밖이 아무리 춥고 물이 얼고 땅이 얼어도 인체에 모공이 닫혀 있고 게다가 여러 겹의 따뜻한 옷을 입기 때문에 사기가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양기가 밖으로 발산되어 모공이 활짝 열려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때 즉시 선풍기 앞에 앉거나 밖에 불같은 더위에서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방으로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온도 차이는 대량의 한기를 끌어들입니다. 풍하는 피부, 살, 힘줄, 뼈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부오장으로 침투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볼 수 있듯이 인간이 만든 사기 요인들은 자연 기후보다 몸에 더 해롭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사가 온갖 병의 원인이며 바람은 다른 질병의 길을 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풍사가 표면에 침입하여 한기와 동반되면 양기를 손상시키고 다른 질병들이 발생할 길을 열어줍니다. 장준경의 상한론은 바로 풍한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환경에 너무 오래 있다면 반드시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기를 제때에 제거하지 못하면 조만간 그것은 몸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는 늦은 출산과 산실의 냉기입니다. 도교의학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이상적인 출산 연령은 21세에서 28세 사이이고 남성은 38세에서 48세 사이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도시에서는 출산 연령이 종종 지연되고 게다가 임신 전에 신장을 기르는데 소홀하여 혈맥이 쇠약해집니다.
비록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더라도 태아의 원기는 본래 부족하며 원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음양 허약 체질은 아이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일단 선천적으로 양허하면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은 비록 양질의 출산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만 간접적으로 나이와 체질이 태아 건강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인정합니다. 현대의학은 또한 여성의 최적 출산 연령이 23세에서 30세 사이이며 남성은 30세에서 35세 사이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선천적인 양기가 부족하면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 병원에서는 산실과 수술실 모두 강력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양수 속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는 한기에 쉽게 침입당합니다. 만약 제때에 보온하지 않으면 아이의 양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생존 과정에 자연 선택이 있었고 자연 유산되거나 요절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대부분 양기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신 보조 조치와 약물 덕분에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생존합니다. 그러나 본래 약한 양기는 조기 쇠약 상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홉째는 비합리적인 운동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현대인들은 생명은 운동에 있다는 말을 매우 중시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있거나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꾸준히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의 원리와 합리적인 운동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강기에서 류승환 선생은 운동이 양생할 수도 있지만 기를 소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한다면 몸의 양기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양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실 운동의 본질은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양기는 충분하지만 과식, 오래 앉아있기, 과도한 생각이나 걱정 등으로 기혈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기혈이 허약하다면 격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단련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기력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의 장부는 비어있고 기혈은 쇠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책에서 말하는 형성기자요입니다. 기력을 과도하고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사람에 따라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소문 사기 조신대론에서는 겨울 3달 동안은 무효호양, 즉 피부를 드러내지 말고 양기가 발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겨울에 과도하게 운동하여 땀을 많이 흘리면 양기, 특히 신양을 손상시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낮에는 양기가 표면으로 나옵니다. 운동은 양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낮에 운동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저녁에는 양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운동하면 몸의 기혈 법칙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보통 낮에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득과 실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10번째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양기가 밖으로 발산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경쟁이 치열하며 생활의 압박이 커서 많은 번뇌를 낳습니다. 소문 승기통철론에는 양기자, 벌로즉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양기는 과로하면 손상됩니다. 몸의 양기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로부터 길러져야 합니다. 만약 항상 밖에서 바쁘게 지내고 제때에 쉬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양기가 점점 더 소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기가 너무 피로하여 안으로 들어가 수렴하지 못해 불면증, 심지어 신경쇠약을 유발합니다. 이 상태는 악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11번째는 끊임없는 물질적 욕망이 양기를 자극합니다. 과거의 도가의 수련 방법은 벽곡, 즉 단식을 통해 양생하는 것이었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대 과학도 소식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발전과 소비를 주도합니다. 이 두 요소는 사람의 욕망을 끊임없이 증가시킵니다. 욕망은 정신의 불꽃이지만 그것은 사화, 즉 너무 왕성한 불입니다. 내경에는 화가 왕성하면 몸의 전기를 소모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욕망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위험한 것을 탐하지 말고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며 볼 수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줄여 양기를 절약하고 일찍 소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문 상고천진론에는 옛사람들은 총명하고 현덕했으며 욕망이 적고 마음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었으며 행동에 절제가 있어 필요하지 않았고 기혈이 자연에 순응하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므로 100살을 살아도 쇠약해지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지혜와 덕으로 살고 욕망을 줄이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바로 양기 소모를 줄이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일찍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억제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양생하고 건강을 보존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12번째는 너무 뜨겁고 과도한 열기가 건조함을 유발하여 피부 손상과 출혈을 일으킵니다. 날씨가 추울 때 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때 물을 세게 틀고 물을 아주 뜨겁게 맞추며 심지어 욕실에서 나오기 싫어합니다. 추운 겨울을 틈타 그들은 함께 사우나에 가거나 온천욕을 합니다. 이런 곳들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혹한의 겨울에 굳이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듭니다. 알아야 할 것은 목욕은 몸의 기혈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사람의 기혈이 보통 약하고 표면에 축적됩니다.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부를 열리게 하여 양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장부가 기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우나에서 실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직접적인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겨울에 목욕한 후 피부가 훨씬 건조해졌다고 느끼며 심지어 가렵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혈이 소모되어 기혈허로 인한 풍과 피부 건조,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은 목욕 시 절대 금기인 상황들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바로 목욕하러 가는 것. 운동을 막 끝내고 땀을 많이 흘린 채로 바로 목욕하러 들어가는 것.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굳이 먼저 씻고 먹으려는 것. 막 잠에서 깨자마자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는 것. 요컨대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로 너무 오래 씻지 말고 기혈이 불안정할 때는 씻지 않는 것이 좋으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바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는 약물 남용이 양기를 손상시키고 정기를 파괴합니다. 청결, 양음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국내 의료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항생제 남용입니다. 항생제는 한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용하면 비위의 양기를 손상시켜 복부냉증, 구역질,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만약 정맥주사를 통해 사용하면 약물이 직접 혈액으로 들어가 심지어 심양을 손상시켜 수분저류, 부종, 소변 이상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함유된 약은 신양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며 비록 즉각적인 효과는 뚜렷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양기를 소모하여 건강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다른 화학 약물들도 당이나 캡슐 껍질을 벗기면 모두 쓴맛이 나는데 쓴맛은 비위의 양기를 손상시킵니다. 서양 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비위 양허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의 전통 의학 역사 동안 기록된 사실입니다. 온병학설의 눈부신 발전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공로 또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학설의 과도한 보급은 천결을 위해 고한 약을 남용하게 하여 양허 체질이 보편화되었고 외간병의 대부분은 풍항암이며 혈열 산금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단기간의 청결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양기를 손상시킵니다.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양허로 인한 것이거나 양허가 주요 모순입니다.
따라서 진수어는 때를 맞춰 온보하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한량한 음식을 잘못 먹는 것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의 명예이가 역시 양허인 사람이 10중 8구이고 음허인 사람은 10중 1위도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결약을 남용하는 원인은 일부는 의사의 변증이 미흡하기 때문이고 일부는 청결약 사용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청열양음약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보통 잠재적이며 단기간에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양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 행위입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고 양생으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보통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병을 예방해야 비로소 장기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 관념은 임상에서 변증하여 약을 쓰는 데에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생과 질병 예방에도 스며들어야 하며 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은 큰 길이고 중용의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으며 도에 순응하는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부양 사상을 널리 알려 그들이 양기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황제내경 외전에 음양에 반하는 약을 쓰면 기혈을 손상시킨다. 양기가 충만해야 음기가 안정된다. 양기를 조절하면 정신이 안정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인체의 음양 에너지는 양기가 충만하고 견고하며 밀집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 양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양기가 충분할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더욱 견고하게 응축되어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양기가 충만하고 밀도가 높으려면 불필요한 소모와 손실을 피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 생성 능력을 강화하고 생기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인체의 양기 총량과 밀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삶에 좋은 것들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건강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을 몹시 알고 싶으시죠? 욕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외에도 인생 철학 속에는 양기를 효과적으로 기르는 많은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기를 기르는 5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희즉생양입니다. 즐거우면 양이 생겨납니다. 옛말에 기쁨은 기를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한 감정이며 즐거울 때 양기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분노는 양기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심취하는 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취미를 추구하는 것 모두 양기를 생발시킬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도 백병생어기, 즉 100가지 병은 모두 기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화나면 기가 역행하고 기쁘면 기가 화하며 슬프면 기가 소멸하고 두려우면 눈물이 떨어집니다. 정신 상태가 항상 몸의 생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정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이 즐겁고 기분이 편안하면 장부와 경락의 기능이 조절됩니다. 기혈이 순환하고 정기가 강하면 사기가 몸에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 운동하면 양이 생겨납니다. 화타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오래 열지 않은 문지돌이는 먼지가 낀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바로 근골을 움직여 기혈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움직이면 북이 울리고 퉁소와 젖대가 조화를 이루며 기혈이 순환하고 100가지 병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돌아보면 한 끼 식사가 4~5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게다가 술을 무절제하게 마시며 먹고 마신 후에는 앉거나 누워만 있으니 몸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은 양을 생성합니다. 이 말에는 고요하면 음이 생긴다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음은 어둠에 속하는 것입니다. 문 뒤에 반년 동안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둔 물병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물병은 냄새가 나고 작은 벌레가 생기며 심지어 미생물이 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질학에 따르면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학대가 개알림 선생은 기본적으로 별로 운동하지 않고 거북이를 따라 천천히 드나들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관찰했습니다. 97세에도 그의 몸은 매우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운동해야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체질인 사람들은 잠재의식 이론에 따라 더 많이 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지 않으면 몸의 양기가 생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허인 사람은 운동하지 않을수록 몸이 더 약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명상, 정조화 또는 입선 모두 좋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가벼운 조깅 모두 몸의 양기를 생발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단련 역시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 선택에 관해서는 움직이면 양이 생기고 고요하면 음이 생긴다는 원리에 따라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침과 봄, 여름은 양이 왕성하고 음이 쇠약하며 양이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움직이면 양이 생기므로 양허인 사람은 아침에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과 가을, 겨울은 음이 왕성하고 양이 쇠약하며 음이 고요함을 주관하므로 고요하면 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음허인 사람은 당연히 조용한 저녁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선하면 양이 생겨납니다. 선을 행하면 양기가 생겨나는데, 즉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도 양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독에는 태상감응편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에 대한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선, 즉 긍정적이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행선입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 임상 과정에서 저는 많은 총명하고 성공한 아이들이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덕분에 그렇게 뛰어난 성취를 이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언어 환경에서 살 때 그들의 양기는 길러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옛말에 좋은 말 한마디는 한겨울에도 따뜻하고 악한 말은 6월에도 춥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고 좋은 것을 지향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사회와 인생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 빛, 좋은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휴일마다 사람들이 함께 여행 가서 산과 강,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일까요? 바로 기분 좋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이 여가 시간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독일 과학자들이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만약 남성이 매일 꾸준히 미녀를 약 5분간 바라보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미남을 보는 것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선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돈을 기부했으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재해 지역으로 가서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선한 행동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석탄이나 배추를 실은 수레를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뒤에서 한번 밀어주어 그 언덕을 넘게 도와주면 그 후에 수레를 끌던 사람이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기분일까요? 분명히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우리는 많은 가치를 돌려받게 됩니다. 옛말에 1000명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보면 배우고 선을 행하면 따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은 모두 우리의 양기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는 청정하게 마음을 길러 양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소문의 사기 조신대로내는 이유 없이 화내지 않아 정수를 맑게 하고 기가 유통되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항상 밖을 향하고 만물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양생의 도입니다. 즉,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며 즐겁고 편안하며 마음이 넓고 정신이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만물이 성장하는데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져야 하며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길러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컨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하며 좋은 기분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손사막은 일찍이 자제, 자오, 자애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즉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내면을 해소하여 정신의 청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예, 회화, 식물 재배, 바둑, 음악 감상, 춤, 산책과 같은 취미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넓은 취미를 갖는 것은 성정을 단련하고 번뇌와 우울을 떨쳐내며 마음을 집중시켜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내면의 모든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양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사람은 빛이 부족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다양한 음식, 깨끗한 물, 풍부한 의료 시스템을 누립니다. 하지만 왜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때로는 농촌 주민들보다 못할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도시가 태양을 훔쳐갔고 진정한 생활 방식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인들은 모두 폐쇄적인 오아시스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방 한 칸을 사기 위해 힘들게 일찍 일어나 늦게 퇴근하지만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방의 자연광은 고층 건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도시 사람들은 지하층이나 창문 없는 칸막이 방을 임대하여 삽니다. 압박과 피로는 이미 심각한 양기 소모인데 게다가 생활 환경을 개선할 조건이 없어 사람들은 점점 더 태양과 멀어집니다. 현재는 예전과 매우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며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여름철 퇴근길 뿐입니다. 자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마저도 햇볕을 쬐을 틈이 없습니다. 햇볕을 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강한 양기로 보호받아야 할 등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투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목숨을 돈과 바꾸고 후반부는 돈으로 목숨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나중에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써야지 목숨을 되찾는 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간단한 양생법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일할 때마다 컴퓨터에서 등을 떼고 똑바로 앉아 햇빛이 드는 창가로 가서 창문을 등지고 10분 정도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인체의 양기는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황제내경에는 양기자, 여천지일, 실기소, 즉수부장, 즉 몸의 양기는 하늘의 태양처럼 중요하여 만약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고 생명력도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양기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생명은 바로 양기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양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양생은 양을 길러야 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양을 길러야 합니다. 양기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소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양기를 높이자 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당신이 양기가 충만하고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소통해 주세요.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그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